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40 죽기가 싫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기가 싫다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90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40 죽기가 싫다. 용감하게 절망과 싸워야 하며 생명은 한 가닥 희우의 신념을 바라 절망을 밟고 그 위에 희망의 광요를 비춰야만 한다. 문둥이는 혼자서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같이 싸워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문둥이에게는 한 시각도 쉴 새 없이 가지가지의 비극과 절망이 소낙비같이 내려갈기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 혼자서 싸워서 물리쳐야만 한다. 그 싸움은 나병은 완치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날이 올 때까지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을 이 시각부터 용감하게 싸워야 하겠다는 발분이 치솟는 것이었다. 그리고 눈물도 울음도 아주 청산하고 감상을랑 아예 하지 말고 싸우겠다는 투지를 강철 같은 의지력을 굳게 하였다. 투지의 불굴한 마음은 점점 종용하여 오히려 마음이 편하며 체념으로 추이하여진다. 그러면서부터는 마음은 천고유구히 흐르는 푸른 강물의 정밀같이 되어지며 문둥이라도 좋다고 원한이 가셔버리려 한다. 이제는 누가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말거나 그런 것에 대하여 내가 알 바도 아니고 또 추호라도 기우나 염려나 관심이 가지를 않아지는 것이다. 종용한 심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보는 것을 나날의 일과로 하였다. 죽음에 대하여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으나 다만 나병이 완치된다고 세상이 인정하기 전에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죽음을 고요히 생각하고 죽음의 환영을 명상할 때 그 정신적 심원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땅 위의 꽃과 같은 낭만으로 느끼고 하나의 슬기로운 불사의 생명에 합치하는 것 같다. 그것은 덧없음을 모르는 생명의 약속인 것도 같았다. 또한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슬픔을 생각한 다음 어떤 경지에 가까이 한 것 같아서 울지 않을 것을 생명과 죽음의 일월성신의 산천초목에 맹세한 뒤에는 내 육체 속에는 생명의 행일이 싱싱하게 순환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챕터 40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려운 문장과 난해한 단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하게 절망과 싸워야 하며 생명은 한 가닥 희우의 신념을 바라 절망을 밟고 그 위에 희망의 광요를 비춰야만 한다. 문둥이는 혼자서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같이 싸워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문둥이에게는 한 시각도 쉴 새 없이 가지가지의 비극과 절망이 소낙비같이 내려 갈기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 혼자서 싸워서 물리쳐야만 한다라고 챕터 40을 열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보면 문둥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변당하고 사회의 구성원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 외롭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한다면 천명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희망이라고는 눈국만큼도 없는데도 어떻게 문학의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하우는 그나마 문학이 있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었기에 주옥 같은 대작이 탄생할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위대하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해유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단어로서 돌아올 해자와 병 나을 유자로서 병들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완치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광요라고 하는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비참한 일이나 사건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싸움은 나병은 완치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날이 올 때까지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을 이 시각부터 용감하게 싸워야 하겠다는 발분이 치솟는 것이었다. 그리고 눈물도 울음도 아주 청산하고 감상을랑 아예 하지 말고 싸우겠다는 투지를 강철 같은 의지력을 굳게 하였다. 투지의 불굴한 마음은 점점 종요하여 오히려 마음이 편하며 체념으로 추이하여진다. 그러면서부터는 마음은 천고유의 흐르는 푸른 강물의 정밀같이 되어지며 문득이라도 좋다고 원한이 가셔버리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병은 낫는다는 자기 체면을 걸고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지요. 하우는 그래도 비록 동물에 관한 의학 지식이 있었기에 그러한 신랏 같은 희망을 붙잡고 아등바등했을 것입니다. 불나방처럼 성급한 사람은 초계와 같이 내던졌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운 역시 그러한 몹쓸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으니까요. 마음을 비우는 사람에게는 당할 자가 없듯이 하운도 마음을 비우고 과학의 힘을 믿고 기다렸던가 봅니다.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듯 물의 이치처럼 문득이라도 좋다. 마음을 내려놓으니 곧 그것이 천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완치라고 하는 것은 병을 완전히 고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로 삼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시간의 한순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발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았던 마음과 힘을 돋우어 일으킴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부정적인 요소 따위를 깨끗이 정리하여 결말을 지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감상을랑 했는데 감상일랑의 비표준으로 사물에 대해 느낀 바가 있어 마음속으로 슬퍼하거나 아파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투지라고 하는 것은 싸우고자 하는 굳센 뜻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 불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 부닥쳐도 굽히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용이라고 하는 것은 차분하고 들뜨지 않아 찬찬하게라는 뜻이 되겠고요.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품었던 생각이나 기대, 희망 등을 아주 버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 형편이 변하여 나아감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천고유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 옛날부터 지나온 시간이 길고 오래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 따위가 고요하고 편안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응어리진 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말거나 그런 것에 대하여 내가 알 바도 아니고 또 추호라도 기우나 염려나 관심이 가지를 않아지는 것이다. 종용한 심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보는 것을 나날의 일과로 하였다. 죽음에 대하여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으나 다만 나병이 완치된다고 세상이 인정하기 전에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 누가 쑥덕거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더라는 해탈의 경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가 곧 내려놓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득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국악인에 비하자면 득음의 경지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죽음에 대하여도 신경이 쓰이지 않으나 다만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죽는 것은 신경이 쓰였던가 봅니다. 하우는 버젓이 완치되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 의지력이 컸기에 지금의 하나운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추호라고 하는 것은 추호도, 추호의 꼴로 쓰여 가을의 짐승의 털이 매우 가늘어지는 데에서 가을 털 끝만큼 매우 조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우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을 뜻하며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침식을 잊고 걱정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를 기울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고요히 생각하고 죽음의 환영을 명상할 때 그 정신적 심원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땅 위의 꽃과 같은 낭만으로 느끼고 하나의 슬기로운 불사의 생명에 합치하는 것 같다. 그것은 덧없음을 모르는 생명의 약속인 것도 같았다. 또한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슬픔을 생각한 다음 어떤 경지에 가까이 한 것 같아서 울지 않을 것을 생명과 죽음의 일월성신의 산천초목에 맹세한 뒤에는 내 육체 속에는 생명의 행일이 싱싱하게 순환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챕터 40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어느 철학자처럼 죽음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깊은 성찰이 만든 것이 마음 내려놓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 앞에 초연해진다는 것은 일반 범부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심오함 속에서 탄생한 시어들이니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행자는 지금까지 1200편이 넘도록 시어를 엮어보지만 어떠한 의미도 깊이도 없는 쭉쟁이 글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데서 증명하고 있지요. 하운과 같이 심오한 번뇌 속에서 알곡을 거두는 글쟁이로 변신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여기서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나 정신적인 작용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이는 현상, 환상, 환각이란 말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차분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정신이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심리적 상태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비읍불규칙 형용사로서 슬기롭다의 활용형으로서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사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합치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나 주장 따위가 서로 꼭 들어맞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덧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람이나 가치가 없이 헛되고 부질없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경지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나 몸, 기술 따위가 도달해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단계나 상태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고, 산천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내와 풀과 나무라는 뜻으로 자연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맹서의 변화된 말로서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행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일련의 변화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되풀이하여 도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33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41 형사의 호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8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